이번 시간은 01 강의 소개 시스 지식 운영체제 PDF 자료로 한 강의로 끝내는 개발자를 위한 컴퓨터공학에서 이 개발자를 위한 운영체제 핵심 정리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소개는 이제 간략하게 기존에 드렸기 때문에요. 잔재미 코딩이라는 블로그 사이트를 운영 중인 데이브리 강사라고 하고요. 최근까지 이커머스 업계에 있었고 삼성페이 등을 개발을 했었고 7년간 강의 개발을 이제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의 목표는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컴퓨터 공학 지식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전체 강의의 맨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각각의 컴퓨터 공학 지식은 각 과목당 6개월 정도가 필요하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전공 수업 3개 이상 듣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10년 이상 현업 개발자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해보고 풀스택도 개발을 해보고 데이터 과학 기술도 이제 사용을 해봤더니 이 정도의 컴퓨터 공학 지식은 정말 필요하더라. 이런 부분이 추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압축해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 강의를 꾸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운영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를 기반으로 이후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다 운영체제와 관련된 지식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이제 이론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그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는 조금 더 현업에 가까운 기술이니까요. 그 기술에서 해당 운영체제 지식이 또 어떻게 쓰이는지 이를 같이 함께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이 운영체제는 핵심 개념을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핵심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러니까 이 강의를 끝내면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될까? 이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봤더니 운영체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긴 있어요. 이 전 세계에.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기술 면접이에요. 기술 면접을 할 때 컴퓨터 공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이 운영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주로 나오는 그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리스트업 해보고 이를 이 강의가 끝난 후에 자신이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운영체제를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챕터별로 이런 주요한 질문들도 제가 리스트업을 해드리고요. 강의가 다 끝난 후에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답을 할 수 있는지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 운영체제 개념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요한 이제 핵심적인 개념, 질문들이 무엇이냐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문항들을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언제 멀티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언제 멀티 스레드를 써야 하는지, 또 채팅 서버 클라이언트 간의 TCP와 UDP 중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운영체제 개념만을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업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방대한 사용자를 위한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서비스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항상 멀티 프로세스나 멀티 스레드의 구조를 고민을 하거든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몰라, 멀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몰라, 스레드에 대해서도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 라고 한다면 이분이 현업에 와서 개발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식이 사실 운영체제 지식과도 관련이 있고, 그런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실무적인 기술을 이 위에다가 쌓아야 실제로 이 현업에서 쓸 수 있을 만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채팅 서비스 서버 클라이언트 간의 이 부분은요, 역시 네트워크가 최근 서비스에서는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이죠. 물론 로우 레벨로 우리가 TCP로 쓰거나 UDP로 쓰거나 꼭 이런 케이스만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트워크가 크리티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이 TCP나 UDP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도로 깊이 있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이런 프로토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운영체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 또 이거는 약간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그냥 이론으로 그냥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업과 매우 관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현업 레벨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운영체제나 네트워크, 또 더 나아가서 컴퓨터 공학의 주요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나온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아마 컴퓨터 공학과를 나오셨으면 이 운영체제를 익힐 때 이 책을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죠. 공룡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두껍고 약 900페이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글씨도 굉장히 깨알 같죠. 그렇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다루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예를 이 전체 강의 맨 앞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죠. 네트워크 과목을 우리가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이해하는데 네트워크의 동축 케이블의 종류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냐? 요건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 중에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만 추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 강의도 핵심에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핵심적인 이론을 최대한 이제 설명할 때 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이론 중심이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좀 덜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부분을 힘들어하고 그 다음 진도를 이제 못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 강의는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가다가 계속해서 앞에서 나온 그런 개념들을 조금씩 반복적으로 이후에 나오는 기술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 50% 정도 이해했다 손 치더라도 서서히 이후로 가면 갈수록 기존 개념이 조금씩 반복이 되면서
이 이해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50% 이해했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쭉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따라와 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어느 정도 그런 개념들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진다면 이렇게 A4지 같은 데에다가 각각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 이제 그림을 한 장으로 그려보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말로도 한번 각각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장한 내용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추렸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정말 쉽게 가고 갈수록 깊고 각 개념이 연결되도록 결국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나중으로 가면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아, 생각보다 이 내용이 깊이가 결코 얇지 않구나, 깊구나, 이런 부분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강의가 사실은 현업에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오랜 동안 이제 고민해서 만든 강의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맨 처음이니까요. 운영체제란 무엇인가요? 영어로는 OS라고 하고요. 조금 더 풀 워드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요한 운영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윈도우도 있고, 요즘에는 맥북도 많이 쓰시는데 맥북에는 맥OS가 있죠. 그쵸?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같은 경우도 저건 뭐 맥OS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이제 운영체제가 이 유닉스 계열의 OS라고 하는 리눅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 시스템 소프트웨어 과목에서도 리눅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꼭 필요한 그 기술셋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운영체제 써보셨나요? 여러분들 아마 윈도우즈 또는 맥 정도를 써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운영체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회사들이 각각의 니즈에 맞춰서 이제 만든 여러 개의 운영체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운영체제는 이제 조금 더 정확히 들어가면 커널을 의미해요. 운영체제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영체제 코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커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의 이제 라이브러리나 뭐 프로그램 등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보통 우리는 이 전체를 운영체제라고 지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운영체제 코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운영체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부분, 핵심적인 부분만 지칭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커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엇인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커널 위에 동작하는 필요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잡혀질 것이고요. 크게는 운영체제라는 커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맥OS를 쓰고 있는데, 이 맥OS에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이것은 이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죠. 그쵸, 그쵸.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죠. 뭐 여기 키노츠도 있고, 뭐 파워포인트도 있고, 뭐 계산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운영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코드로 작성한 프로그램. 이것도 프로그램.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운영체제 기반에서 그 위에서 이제 돌아가는 프로그램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앱에서 우리가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운영체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거기서 앱을 받잖아요. 앱 다운로드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용어가 너무 길니까 이걸 좀 줄여서 요 앞단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요게 운영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이제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운영체제에다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종료시키고, 이렇게 사용자가 운영체제를 쓰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운영체제는 당연히 어떤 컴퓨터 구조상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본다면 운영체제의 코어는 커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하드웨어가 있고, 그 위에 돌아가는 운영체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도 돌아가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누가 쓰느냐, 그것은 이제 사용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커널에 여러 가지가 추가된 상태를 OS라고 통칭을 하는 것이고, 이 여러 가지가 무엇이냐, 이 부분은 이제 차츰차츰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안드로이드 폰 아시죠? 갤럭시 폰, 뭐 이렇게 아이폰은 애플에서 만드는 거고, 뭐 안드로이드 폰은 뭐 대표적인 것이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만든 폰 같은데, 갤럭시 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쓰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가 그러면 운영체제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요 안드로이드 위키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뭐 페이지가 많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의 내부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리눅스 커널이라고 써 있죠. 리눅스란 용어 아까 잠깐 들었던 것 같고, 커널이란 용어 아까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 안드로이드는 운영체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리눅스가 들어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리눅스 운영체제는 역시 리눅스 커널과 그 위에서 동작하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합쳐서 이제 통칭해서 부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커널만 딱 띄워서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위에서 안드로이드용 앱이 동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는 자바 기반의 앱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바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기능들, 그다음에 자바로 이 안드로이드 상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들, 요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사실은 리눅스 커널이라는 걸 쓰고 있고, 그 위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동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운영체제는 커널과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많은 이제 여러 가지의 뭐 라이브러리나 함수, 뭐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운영체제는 정확히 말하면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커널이라는 프로그램과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합쳐져서 이를 통칭해서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커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부가적인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을까? 요것도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예. 그 부가적인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래서 요 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운영체제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사용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쓰게끔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쓰게끔 하려면 어떤 사용자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사용법을 제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용법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법이라는 것을 조금 더 기술적인 용어로 한다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어떻게 명령을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다. 사용자가 어떻게 명령을 하면 컴퓨터를 구동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런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운영체제 커널은 아니에요. 커널 위에서 동작하는 일종의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운영체제 위에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쉘도 일종의 응용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쉘은 어떤 프로그램이냐? 대표적으로 자, 제가 지금 쉘을 하나 띄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ls 하면 이렇게 뭐 폴더나 파일들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오죠. 뭐 윈도우 같은 경우에 보통 이런 명령이 dir이라는 건데, 제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는 맥북이고, 맥북에서는 ls라는 명령을 쳤을 때 이렇게 폴더와 파일 리스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보여줍니다. 네, 이런 일종의 명령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명령들이 크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터미널 환경과 이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그다음에 GUI 환경이라고 해서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 요렇게 크게는 두 가지 종류의 쉘 타입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요것은 지금 터미널 프로그램을 띄운 것이고, 요 터미널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ZSH라는 쉘이 돌고 있어요. 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ZSH라는 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ls라고 명령을 하면 이렇게 파일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ZSH라는 쉘을 지금 내가 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리스트를 누가 제공을 해주냐? 맥OS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 맥OS라는 운영체제 위에 맥OS를 쓸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ZSH라는 쉘 프로그램을 터미널 환경에서 실행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터미널 환경은 이 비전공자분들 또는 뭐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타입을 이게 LS인데 A라고 이렇게 그 키보드 잘못 조금만 쳐도 그래도 나오네요. 네, LSAX 뭐 이런 식으로 치면 에러 나잖아요. 이렇게 에러 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인터페이스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쓰기가 너무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 바로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인데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는 뭐냐?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마우스로 여러 가지 이렇게 클릭하면 프로그램도 실행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끄고 싶으면은 뭐 이렇게 X자 표시를 해서 끄고,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체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뭐 파일 리스트를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운영체제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좀 더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하려면 뭐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겠죠. 뭐 마우스를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화면에 뭔가를 뭐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운영체제 패키지로 커널과 함께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환경에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눅스 운영체제는 서버 환경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운영체제예요. 이 리눅스에 어떻게 명령을 실행을 하냐면, 터미널 환경에서 쓰는 배쉬라는 본 어게인 쉘이라는 이 쉘이 있어요. 쉘 프로그램. 이 쉘 프로그램에서 이 쉘 프로그램에 제공해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리눅스를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 리눅스의 이 배쉬 쉘 사용법에 대해서도 이제 익힐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커널만 제공해서는 사용자가 어떻게 이 커널을 사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쉘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사용자로부터 뭔가 입력을 받아서 커널이 그에 따른 동작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쉘 프로그램을 운영체제 안에서 같이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쉘 프로그램이 크게는 두 가지의 타입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좀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저번 시간에 이제 운영 체제가 있고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했는데 쉘도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요것도.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운영 체제 커널이 있고 여기에 이제 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 주고 그다음에 별도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앱들이 있겠죠. 예, 그런 프로그램들을 컴퓨터에서 제공을 해 주고 운영 체제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다뤄서 사용자가 이 쉘을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아니면 하드웨어에 뭔가 자원을 쓰거나 자원이라고 하는데 이를 지원을 해 준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터미널 환경은 옛날에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터미널 환경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네, 요렇게 이 컴퓨터를 쓰려면 다 이런 명령을 알아둬야 됐었거든요. 프로그램도 여기서 실행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중간에 나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터미널 환경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MDIR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터미널 환경에서 이 파일이나 폴더를 정리하는 과정이 좀 이 간단한 이런 명령으로 하기에는 뭐 MV 뭐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화살표 키보드로 이동해 가면서 파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했었던 예, 프로그램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약간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리눅스 또는 뭐 운영체제의 어쨌든 커널은 이제 커널 위에서 이제 쉘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고 사용자가 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뭔가 명령을 내리면 결과적으로 커널에 뭔가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커널이 이 요청 결과를 쉘 프로그램에 주면 사용자가 뭔가 볼 수 있도록 쉘 프로그램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파일 리스트를 표시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이 쉘 프로그램과 커널은 의사소통을 할까? 커뮤니케이션을 할까? 예. 이것도 코드로 만드는 것이고 이것도 코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커널이라는 프로그램은 이 쉘 프로그램이 뭔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줍니다. 역시 이제 통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시스템 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스템 콜은 쉘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커널에 뭔가 요청이 필요할 때는 이 시스템 콜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코드로 실질적으로 작성할 때 이 시스템 콜이라는 인터페이스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느냐면 함수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운영체제는 C 언어 또는 C++라는 언어로 많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콜도 보통 C 언어에서 호출할 수 있는 함수, C++에서 호출할 수 있는 함수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쉘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파일을 오픈한다, 파일을 읽는다라는 명령을 내리면 이 커널에서 파일을 읽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콜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파일을 읽어서 해당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제인데요. 이것은 오픈이라는 시스템 콜이에요.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 콜인데요. 사용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법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C 언어를 모르시면. 이것은 C 언어 함수 문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오픈이라는 시스템 콜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여기 오픈이라고 시스템 콜이라고 되어 있죠. 파일을 처리하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파일을 읽는다든지 뭐 파일을 쓴다든지 할 때 이 함수를 쓰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이 커널은 시스템 콜을 제공해주고 쉘은 이 시스템 콜을 사용을 해서 사용자가 커널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용법을 사용자에게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자바라는 언어를 익히고 계세요. 또는 뭐 프론트엔드에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익히고 계세요. 그런 언어에서도 사실은 파일을 처리할 수 있는 함수, 라이브러리 등을 제공을 해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그 윈도우즈 또는 뭐 리눅스 이런 데는 뭐 C 언어나 C++ 언어로 만들어져 있고 시스템 콜도 그렇다면 C 언어나 C++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파일을 처리하는 시스템 콜일 것이고요. 그러면 나는 자바에서 해당 운영체제에서 이 파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자바라는 언어의 특정 파일을 처리하는 함수가 C 언어로 구현된 커널의 시스템 콜, C 언어로 구현된 함수를 호출을 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통은 이제 그 자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바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제 맨 처음에 작성을 하려고 하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JDK 같은 거를 설치하죠.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이 JDK를 보시면은 뭐 ARM CPU용 뭐 이게 뭐 윈도우즈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iOS용 그러니까 맥OS용도 있고요. 그쵸? 그 JDK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내부에서 파일 처리하는 함수를 자바 언어로 작성된 함수를 호출하면 이 JDK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당 OS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일을 오픈하는 시스템 콜을 호출해 준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사실 파일 처리를 잘 하지는 않는데 자바스크립트도 어쨌든 파일을 처리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노드.js 같은 프로그램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파일 처리를 하는 어떤 함수를 호출하면 이 노드.js에서 해당 OS에 제공해주는 그 파일 처리 시스템 콜을 알아서 이렇게 호출해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웹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동작을 시키는데 그 안에서 파일을 처리하는 어떤 동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웹 브라우저도 각각의 그 OS마다 설치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웹 브라우저에서 또 해당 커널에 파일을 처리하는 시스템 콜을 알아서 이제 호출을 해서 결과를 이렇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언어별로 이런 파일 처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각각의 언어는 각각의 운영체제에 맞게끔 이제 포팅이라고 해서 해당 언어를 해당 운영체제에서 시키게끔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따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 콜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각의 기능, 뭐 파일 처리 기능, 뭐 네트워크 처리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라는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경우 또는 뭐 패키지라는 이름이라는 형태로 네트워크 처리 패키지, 뭐 파일 처리 패키지, 뭐 자바 IO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렇게 패키지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우리는 그런 패키지나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익혀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나 패키지 같은 것을 조금 더 통칭해서는 API라는 용어로 많이 써요. API라는 용어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기능 왜 했습니까? 왜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나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라는 의미로 API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API가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걸 좀 구별해서 네트워크 패키지 또는 뭐 언어별로는 뭐 파이썬에서는 뭐 라이브러리라고도 불리우고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또는 함수 또는 API가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인터페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각각의 언어별로는 조금씩 다르게 불리우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 API 내부에서는 이제 운영체제의 기능을 호출하는 것이 필요할 때 각각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운영체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체제는 시스템 콜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 콜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언어가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또는 API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쉘 프로그램도 만들고 응용 프로그램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용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만약에 운영체제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 처음에 커널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커널이 이 커널 기능을 이제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 콜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시스템 콜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해당 커널에 동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당 커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포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때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또는 뭐 패키지 형태로 어쨌든 API로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 각각의 API를 구현할 때 시스템 콜을 통해서 해당 커널에 해당 기능이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기반으로 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를 기반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쉘 프로그램을 꼭 커널이 C 언어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C 언어로만 만들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자바라는 언어가 포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자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C 언어가 포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또 C 언어로 또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파이썬도 해당 커널을 지원한다고 하면 파이썬으로도 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응용 프로그램도 역시 해당 커널이 지원하는 언어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